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보고서 목차는 이렇게 1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는 이렇게 5가지만 골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업보고서 표지에 오면은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회사명은 오스템 임플란트, 대표이사 엄태관, 그 다음에 본점은 서울 강서구 마곡에 위치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최근에 신축한 사옥 모습인데 여기 이빨 모양을 이제 본따 가지고 사옥을 지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로마자 1번 회사 개요 부분부터 보면은 첫 번째 1번 회사의 개요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차근차근 보면은 회사의 명칭은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회사라고 적혀 있고 설립일자는 97년 1월 8일에 설립이 되었고 2007년에 상장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본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강서구 마곡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업은 치과용 임플란트, 치과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생산 및 판매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 대상 종속회사라고 해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와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여러 자회사, 손자회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다 대충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대부분 해외 법인입니다. 뭐 대만, 독일, 러시아, 미국 등등등 있는데 보면은 미국만 제조 판매를 하고 여기 한국이죠. 여기는 제조 판매를 하지만 여기가 자산 규모도 가장 큽니다. 한 920억 정도. 그리고 그 외에 뭐 여기 중국 법인, 그 다음에 뭐 여기 이것도 심천이라서 중국 법인인데 중국, 미국 정도 자회사만 규모가 좀 크고 기타 뭐 국가에 있는 자회사들은 뭐 그냥 영업 조직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법인도 뭐 전체 자산 규모 대비 큰 수준은 아니라서 뭐 자회사가 이제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해외에 사업하기 위한 대부분의 법인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배당에 관한 사항 부분 보면은 배당을 안 줍니다. 이 회사는 아직까지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배당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회사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로마자 2번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뭐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 1위, 글로벌 임플란트 4위권의 전문 기업이다라고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5가지를 꼽아놨는데 우선 당연히 기술 집약형 산업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관련이니까 보건사업에 해당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으로 대기업의 진출이 어렵다라고 적혀 있는데 왜냐하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 임플란트는 좀 맞춤형이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서 대기업이 대량 생산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진입이 어렵다. 왜냐하면은 뭐 정밀 가공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소비자에 대한 교육 시스템. 소비자가 이제 일반 환자가 아니라 치과 의사가 오스템 임플란트 입장에서는 고객이 되고 이분들이 교육 시스템을 굉장히 중시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습 때 사용해서 익숙한 임플란트를 현업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의사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주는 게 영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보면은 뭐 수요의 계절성은 별로 없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보통 티타늄이 주 원료인데 뭐 원료 비중이 작다. 원재료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구매 금액도 작은 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 관련해서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이 건강보험은 국내에서 생산한 임플란트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임플란트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기 여러 가지 뭐랄까 판매하는 임플란트들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임플란트 회사들이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규제의 진입장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 임플란트 회사들이 큰 수혜를 입어서 14년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국내 시장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10,000명당 412명, 한 4% 정도가 임플란트를 이제 시술했다. 전체 인구의 4%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면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우리나라 412명인데 옆 나라 일본만 400, 한 34명이죠. 여기는. 그리고
중국은 7명, 인도 2명, 그다음에 유럽 같은 나라 좀 높은데도 이탈리아가 200명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하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임플란트의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임플란트 시장은 국내 업체들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건강보험 때문에 외국 업체들은 진입장벽에 있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부분을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한 3천억 정도 되고요. 80% 이상의 치과의사가 임플란트를 할 줄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겁니다. 이게 20년에 끊겨 있지만 앞으로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YOY 성장률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어도 앞으로 국내는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과반 50%를 점유한 압도적인 1위 업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 기준 한 100개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은 40개까지 감소를 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필요하고 자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더 과점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생산업체가 13년 기준으로 이렇게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수출업체는 조금씩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료가 15년에 끊겨 있어서 이후로도 좀 많이 감소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 그런 표입니다. 자, 계속 보면은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해외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지금 보면은 스트라우만, 노벨 바이오케어 이런 회사들이 1위, 2위 이런 회사들인데 참고로 이 두 회사 모두 스위스 회사들이고요. 이 회사들이 임플란트로 유명합니다. 서유럽이 원래 임플란트로 되게 유명해서 이 회사들이 전통 강호인 거고 그래서 이 회사들보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시장 인지도는 낮지만 가격을 50% 저렴하게 가져가고 로컬 업체보다는 기술력이 좋으니까 가격대를 약간 높게 측정해서 수입품의 프리미엄을 누리면서도 가격 경쟁력은 있게 이렇게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 대만 같은 곳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리 봤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만든 제품인 임플란트를 수요로 하는 인구 자체가 굉장히 늘 거잖아요. 왜냐면은 5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점점 늘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 중에서 5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엄청 많이 늘 것이다. 2050년까지 거의 26.8%를 차지할 것이다. 지금보다 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화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수요 역시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세계 시장에서 1위 스트라우만, 2위 노벨 바이오케어, 그 다음에 3위 미국 회사도 있고요. 4등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8%, 전 세계 8%로 세계에서 4등, 그리고 국내에서 1등 정도의 임플란트 회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은 이제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연히 임플란트겠죠. 임플란트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그 외에 치과용 기자재, 치과의자 같은 것도 회사가 팔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한 1000억 원 정도, 20% 조금 안 되는 매출이 이런 치과용 기자재에서도 나오고 있다. 임플란트 팔면서 치과 의사들 상대로 이런 영업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너지 매출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외에 기타 등등 교육 관련 매출도 있고 있지만 대부분 어쨌든 임플란트와 기타 부자재들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제품인 임플란트의 가격은 지금 3년째 동결이에요. 동결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을 좀 인상할 수도 있겠죠. 이게 아무래도 과점 시장이다 보니까 글로벌 선도 업체들의 가격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붙이면서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보면은 이 회사 이제 또 제조업이니까 생산 설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은 국내 생산 설비 가동률은 98% 거의 100% 풀가동하고 있고 부산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드디어 1000만 세트를 생산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미국에 또 생산 시설이 있는데 가동률은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88% 정도를 기록했고 필라델피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아까 이제 잠깐 나왔지만 이제 3개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체어, 그 다음에 치과용 기자재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매년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개발 비용, 이 회사가 R&D에 얼마나 투자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2020년 기준으로 한 378억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3개년 기준으로 보면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매출 증가 폭에는 못 따라가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는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절대 금액 자체는 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산 총계를 보면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018년 말 기준으로 6,300억이었는데 20년 말에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자산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부채도 따라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자본 역시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회사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익 부분을 보면은 2019년에 잠깐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긴 했는데 그 이듬해 다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닥 문제는 돼 보이지 않고, 영업이익은 18년 기준 300억, 19년 기준 420억, 20년 기준 980억으로 2배 가까이, 지금 3개년 기준으로는 3배 가까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매출 역시 4천억, 5천억, 6천억으로 매년 1천억 원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손익의 변동이 좀 컸으니까 조금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매출은 19년, 20년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2배 넘게 성장을 했는데, 보면은 법인세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법인세가 2019년에는 500억이 났는데 여기 적자를 보는 바람에 2021년에는 환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6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은 좀 일시적으로 변동이 큰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봤을 때 회사의 성장성은 무리 없는 수준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결 재무제표 주석 부분에서 제가 볼만한 부분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연결 대상 종속기업 관련해서 미주 지역에서 미국 법인은 100% 자회사가 아니에요. 한 60% 정도만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미주 지역의 여러 법인들과 유럽,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 법인들은 다 100% 자회사고요. 미국 법인만 이제 60% 정도 자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법인들도 역시 지분을 좀 쪼개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지만 매출이나 자산 규모 관점에서 크게 중요한 회사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 법인도 대부분 100%지만 미국 법인이 가지고 있는 중국 100% 자회사들은 지분율을 이렇게 따로 표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미국 법인만 60% 자회사고 나머지는 대부분 100%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회사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해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주식을 단순 매매 목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전기 2019년이거든요. 코로나 전이고 이게 단기 2020년인데, 보면은 2019년 기준으로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같은 회사였죠 원래.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그 다음에 코스피 레버리지,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0년에 다 처분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 회사가 나이백, 텔콘제약, 삼성물산 이런 회사들이고요. 취득 원가 기준으로 2020년에는 돈을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취득 원가 대비 장부가액이 작죠. 그리고 2019년에도 당연히 취득 원가 대비 장부가액이 작은 마이너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식 매매를 하긴 하는데 잘 하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익증권은 펀드거든요. 펀드의 다른 말이 수익증권인 거고, 펀드도 한 15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전기 대비해서는 좀 줄었다. 그리고 전환사채도 한 200억 정도 들고 있어서 총 규모 한 500억 정도의 시드를 가지고 회사 돈을 가지고 주식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로 보면은 2020년에는 약간 벌었네요. 493억에서 494억이 됐으니까. 근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446억 원어치를 사서 398억 원이 돼서 좀 마이너스가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기업,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아니지만 관계기업으로 분류되는 오스템파마, AST 하는 회사도 있고요. 지분율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취득가액은 한 120억 정도 합쳐서 되는 거고, 근데 자산 규모나 매출 규모를 봤을 때 그렇게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이 회사는 최규옥 대표이사님인가요? 이분이 어쨌든 오너 분인데요. 이분이 20% 정도 가지고 있고 기타 특수관계인 다 합쳐도
20.77%로 지분율은 좀 낮은 편이다. 경영권은 조금 위험한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5% 이상 추가 주주는 없어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대부분이고 기타 80%는 다 흩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액주주 현황을 보면은 보통 1% 미만 지분을 보유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숫자 2만 명 좀 안 되지만 지분율이 한 55%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오너 일가 20%에 소액주주 55%니까 나머지 한 25% 정도가 뭐 한 1에서 5% 사이 지분을 보유한 뭔가 과점 주주들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부분에 오면은 이제 총 임직원은 1,900명 정도 되고요. 총 연봉이 안 나와 있는데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직원 평균 연봉 5천만 원 정도 되고 직원 수는 2,000명 가까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스템 임플란트 사업 보고서 읽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